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명리학의 어떤 약간의 역사적인 것과 그 학문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본 그런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명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명리학이 어떤 인문학적으로 어떤 과연 우리가 쓰임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음양오행에 관한 얘기들인데,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음양오행론입니다. 이 음양오행론을 이해를 못하시면 이 음양오행론을 이해를 하시게끔 제가 미리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배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각각이 음양이다, 그 다음 자연 상태다, 생황 사절이 뭔지, 그 다음에 오행, 사상,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것들이 각각의 성정들이 어떠한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 이해의 근원은 전부 제가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다 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 속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지금 언급해놓은 것도 자연 상태가 어떻고라고 해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각각의 성정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양오행인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이 음양오행은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나온 근거가 그냥 명리학에서 음양오행이다, 목화토금수가 오행이다, 이게 아니라, 그죠? 이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를 목의 상태라 하는구나, 이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학을 벽으로 가면 음양오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화에 대해서 뭐 성정을 외워야 되고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다가 우리가 오행의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자연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목의 상태인지, 또 어떤 상태가 화의 상태인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명리하게 이해하기가 훨씬 빠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일 위에 이제 음양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음양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주를 이야기하는, 우주를. 우주 변화함을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전에는 뭐 있다 했습니까, 제가? 그냥 무거기, 태극이다가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니들 뱃속에 잉태하기 이전에 깨끗한 자궁의 상태, 이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음양이 없는,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무거기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가 무거기의 상태이지만 또 어떻습니까? 바로 음양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그 상태였다. 다시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 여기는 다시 어떤 상태입니까? 이 음양이 낳기 이전에는 바로 태극의 상태죠. 이렇게. 그죠? 이런 상태다. 학문적으로 이렇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음양이란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 거다. 이거는 다시 이것도 우주 변화 원리를 태극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태극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주 변화 건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음양이 자연이 변하고 우주가 이 변화 원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음양이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게 결국 다시 이야기해보면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면 생하고 왕성하게 태어나서 왕성하게 사는 상황을 양적인 운동성의 상태, 이거죠. 음의 운동성은 다시 죽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거거든요.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 생황사절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뭔가 어떤 씨앗인 상태였어. 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안에 뭐 땅에가 배가 들었는지, 뭐 고구마가 들었는지, 뭐 이 뭐지 사과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바로 여기서는 수의 상태라고 표시한 거죠. 이 상태가 이 자연에서 뭔가 모르는 상태, 이 수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서 겨울이라고 수의 상태를.
어떻습니까? 이 수의 상태에서 환경이 맞아서 새싹이 나오죠. 새싹이 나오면 이 씨앗의 시작인 상태죠. 생명이 시작하는 단계. 그죠? 생명이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자꾸 자라겠죠. 어떠한 형태든 자랄 거 아닙니까? 이 자라고 자꾸 더 확산되고 나가고 하는 것을 목의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목의 운동성. 이런 상황을 목의 운동성이라고 했죠. 이 운동성이 시작할 때 우리는 또 사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형을 목이라고 하고 사상적으로 봄의 상태, 봄. 그죠? 그리고 봄의 상태를 오행적으로 표현하려면, 아, 목의 상태구나. 목의 상태의 성정을 이야기해라. 아, 생명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죠? 그 화의 상태, 점점 확산되어 펼쳐져 나가거나 또 이 아름답게 꽃을 피운 상태,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운 상태를 다시 이야기하면 화의 상태다. 그죠?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의 상태는 목은 새싹이 피고 태어났어 또는 시작해서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삶을 왕성하게 살다가 그때는 상태가 오행적으로는 화의 상태라고 기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그때가 여름인 상태구나 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1년 중에서도 보면 여름이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화의 상태다. 화는 다시 이야기하면 계절적으로 여름을 말하더라. 기호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무언가가 왕성하게 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뭔가의 운동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요. 이제 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를 운동성에 의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을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바로 가을이 되기 이전에 보면 모든 만물이 또는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산에 보면 그래요. 나무들이 자라다가 꽃잎들이 어떻습니까? 꽃잎이 아니라 꽃잎은 떨어지고 나무 가지에 붙었는 잎사귀들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한다. 그 우리는 뭡니까? 꽃잎이 떨어지거나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더 이상 피지 않고 멈춰져 있다가 다시 수축 쭈그러들면서 꽃잎이 떨어지고 안에 열매가 나오는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고자 함을 못 자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 꼭대기에 있는 나무 잎사귀 색깔이 바뀌고 탈색되죠. 왜 탈색되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자양분들, 그죠? 수분들을 다시 하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음양적으로는 시작에서부터 계속 성장하면 양의 운동성이라 했고, 그죠? 여기서 생왕, 양의 운동성.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내려가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감을 음의 운동성이라고 표현했죠. 사절. 그 중간에 바꾸게 한 게 있어요. 바꾸게 한 놈. 그죠? 뭔가 의해서 바뀌게 한 놈이다. 양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 놈을 토라고 하고, 토의 운동성이다라는 거죠. 토의 운동성. 더 성장하고 확산하고 나가려고 하는 놈을, 또는 그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산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꾼다? 하강하게 기운을 변화시킵니다. 그죠? 그걸 토의 에너지다. 지금 여기 이제 토. 그죠? 이 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면 토가 여기까지는, 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양의 운동성이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음의 운동성. 이 운동성 구분이 되죠. 더 자라지, 더 확산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다시 하강하게 운동성을 바꾸어 주는 것과,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양과 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토의 운동성에 의해서 다시
하강하는 기운, 금. 다시 하강하는 기운.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이 가을인 거죠. 열매가 나오고. 그 생왕 하강하다. 생왕 죽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점 들어가다. 몸은 죽음으로 가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정신적인 뭔가 결정체는 다시 이 교각으로 나오는 거죠. 가을로 나타나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본래에 돌아감. 본래에 돌아감. 그래서 수란. 이게 뭡니까? 생왕사절. 그죠? 태어나서 왕성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내 인생의 결정체를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자꾸 뭔가 우리 거래처도 그렇잖아요. 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해서 거래처를 많은 거래처를 만들고 계속 자꾸 거래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돈 되는 거래처와 안 되는 거래처를 구분해야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구분하면서 점점 알차게 그리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다라는 어떤 그런 거지. 사람들도 태어났어 멋지게 한 생을 살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에 뭔가를 남기고 또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고 생왕사절로 표현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자연 상태를 보면 아까 세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씨앗에서 나오죠. 씨앗에서 나오죠. 그냥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싹이 그죠? 씨앗에서 새싹이 나와서 꽃의 상태로 만발하다가 다시 그 꽃은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죠? 그 씨앗에 대한 어떤 결정체잖아요. 맺고 그다음 또 다시 본래의 씨앗으로 돌아가다 윤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행으로 표현했고 이것을 명리학적으로는 역학적으로는 표현하자면 음양이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다시 오행과 사상을 낳고 이런 얘기예요. 그 지금 제가 이야기는 오행과 사상까지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걸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사상과 사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그 상황이 다 달리 우리 시각적으로 나타나 보이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오행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씨앗이 태어나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새싹이 나오고 만물이 온 천지가 초록으로 변하고 이런 누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봄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지지의 것들이라 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새싹이 나오게 하는 그 기운, 그 에너지, 그죠? 그다음에 이 확산되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 기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형이상학적이라 오행이라 하고 그래서 오행은 기라고 표현합니다. 기라고 표현했지요. 기.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리기론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걸 리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하늘의 이치. 이건 사상은 우리가 이야기했는 어떤 우리 만물의 기운을 얘기한 거죠. 만물에도 나무에도 나무가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있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우리 하늘에 이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치가 다 주관한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 오행을 기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기라고 하고 여기서는 사상을 현실을 이야기해요. 현실. 기 그래서 질이랑 질. 그래서 기질이 있다. 기질. 그죠? 그래서 사람이든 만물이 이제 있을 때 우리 특히 사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이 있나 없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어떤 그 기운적인 것과 내 원래의 어떤 이 자질 이런 게 갖고 있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맞물려 떨어졌을 때 이 사람 기질이 있나라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상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의 봄은 오행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시 이 목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여름은 오행적으로는 화에 해당되죠. 이것들이 다 연결된 겁니다. 연결. 토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오늘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까지 더 확산돼 내려갑니다.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확산돼가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로 상생상극의 원리에서 변화하는 거.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상태를 계속 음양의 상태가 계속 점점 더 확산 펼쳐나온 상태. 펼쳐보니까 양의 상태에서는 목과 화가 있었고 목화로 표현을 했고 오행적으로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봄과 여름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10개의 천간과 지지는 12개의 지지는 10개의 천간은 오행에서 나왔고 그죠? 12개의 지지는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10개의 천간은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10개죠. 목화, 토금수, 오행이 각각이 음양으로 변화하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서는 갑과 을이 양과 음으로 변화되고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요 상태가 목의 시작인 상태라 안 했습니까? 가장 먼저 금방 나오는 거 요걸 지금 여기서 목이 어느 글자 가장 갑이란 글자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요 기운이 딱딱한 요 씨앗에서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세상에 탁 나오는 요 시점을 갑목이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쉽잖아요. 차례대로니까 자연의 어떤 상태, 움직이는 상태를 그대로 지금 기호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 또 이 확산돼 나가죠. 번져 나가지 않습니까? 성장하잖아요. 점점 더 성장하는 상태를 아까 하늘의 기운에서는 을목이라 하죠. 여기 있어요. 갑목, 을목. 하늘의 기운에서 목에서. 그리고 이제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그래서 먼저 나온 갑목은 양의 목이라 하고 을목은 음의 목이라 하고 여기 있죠. 그대로 갑목, 을목.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화의 상태는 어떨까요? 점점 막 확산돼갖고 막 펼쳐나가고 하는 상태. 또는 어떻습니까? 꽃망울이가 싹 맺고, 그죠? 계절이 어떻습니까? 사오미 여름의 계절로 가니까, 계절로는 사오미 여름의 계절로 가니까, 이 화의 상태는 꽃망울이가 막 맺고 꽃이 싹 피고, 이 꽃을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면 꽃이 확 피고, 피는 상태를 병화인 상태라고 표현하고, 그죠? 만발한 상태를 정화라 하죠. 그래서 화는 병화와 정화를 말한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표시했고 이거예요. 그 계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름이라 했죠. 여름이라. 그 자연 상태를 이렇게 이제 이 하늘의 기운들을 이제 이 기호를 갖다 붙인 거죠. 그다음 토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성장 확산 펼쳐지지 못하도록 뭔가의 운동성이라 했죠. 가두리시는 운동성. 그게 이제 토의 상태다. 아까 토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 양과 음의 바꾸어주는 상태. 토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양과 음이 있었는데 그 양과 음은 계속 양의 운동성에서 계속 펼쳐져 나가고자 하는 이 운동성을 그만 나가게 하는 것과 그죠? 그만 나가게 하는 것은 무토의 무라하고 무토 양의 토라하고 그다음 그것과 동시에 하강하죠. 동시에 하강하는 기운이 같이 있죠. 토는. 그래서 그거는 음의 토 기토라 하고 이렇게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금의 상태로 넘어가죠. 여기서 금의 상태. 토에서 금의 상태로 넘어가면 금은 씨앗이 처음에는 꽃잎이 떨어진 상태니까 여기에 토의 개입에 의해서 꽃잎들은 떨어지죠. 그죠? 꽃잎이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감꽃들을 보면 그래요. 감꽃들 감꽃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감 아니습니까? 감 조그마한 아니건 감. 거기에 이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 금의 상태에서 또 양과 음의 상태란 그 이제 열매를 말이죠.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 풋과일인 상태. 결과가 온전하지 않는 상태죠. 풋과일. 그 다음에 음의 상태는 완전한 과일을 말하는데 기호를 갖다 보시죠. 기호는 풋과일의 기호인 상태는 경금을 말하고 경금이라고 기호를 갖다 붙였고
그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은 신금이라고, 음의 금이라고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다시 야들이,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새로운 이 왕성한 그 과일들은 새로운 우랑종으로 또 다시 재탄생하기 위해서 다시 뭐 개량을 한다든지 보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겨울의 상태인 거죠. 그걸 다시 수의 상태로, 수란 또다시 양과 음의 상태로서 임의수와 개수로서 기호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음과 양은 각각의 오행에서 양이란 기호들은 그 오행의 시작함을 말하고, 그죠? 음의 상태는 그 오행을 마무리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죠? 070 말합니다. 그죠? 토에서도 마찬가지죠. 각 오행은 양과 음의 차이는 각 오행의 양은 그 오행을 시작점을 말하고 그 오행의 음은 그 오행의 운동성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생을 하고자 할 때 목의 상태에서 간목이 양목이 먼저 시작해서 목의 상태로 시작했죠. 조금 전에. 그 다음 을의 상태로 더 성장한 거죠. 을의 상태로 더 성장하면서 을은 어떻습니까? 목의 상태를 마무리하고 화의 상태로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화의 상태는 병화인 상태에서 을목에서 받아서 화의 상태로 꽃을 피우죠. 을목의 상태는 그만하고 그 꽃을 피운 상태에서 만개하게 해주고 화의 상태로 이 자연은 변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화의 상태는 또 정화에서 끝나고 토의 상태로 넘겨주고 이게 목생화, 화생토예요. 이게 토의 상태는 또 바로 어떻습니까? 화의 상태를 무토에서 화의 상태를 받아서 그럼 화의 상태는 끝났잖아요. 그럼 토의 작업죠. 토는 무토에서 토의 작업을 하고 그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토로 넘겨주죠. 그 기토에서는 다시 토의 운동성을 끝나면서 금의 상태로 넘겨주고 이 과정을 생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생.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또 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토에서 기운을 전달받아서 금은 경금으로 금의 상태를 시작하면 맞죠? 이제 과일을 막 풋과일 꽃이 떨어지고 풋과일을 맺어 나오게 나타나게 하면 그러면서 신금의 상태로 완전한 과일로 성숙시켜주죠. 그러면서 완전한 과일에서 계속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죠. 다시 신금에서 금의 상태를 마무리하고 수의 상태로 넘겨주고 그게 금생수하고 라는 거이죠. 이렇게 자연이 변화해 나가다. 거기다 기호만 갖다 붙여. 이게 음양모임입니다. 그리고 수의 상태는 또다시 임수라는 이 양의 수에서 금의 것을 전달받아서 수의 운동성을 시작하고 그죠? 수의 운동성에서 다시 개수에서 수의 운동성을 마무리하고 다시 개수에서는 다시 그 다음에 것은 간목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한다. 이게 이제 상생의 개념입니다. 자연 상태의 변화의 상생의 개념을 오행적으로 기호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사상과 이제 천간의 10개의 천간의 기호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들의 상태는 또 조금 현실적인 상태라서 제가 그림을 조금 달리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절을 말하니까 여기는 겨울 항상 바닥이니까 항상 바닥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 아까 여기서 오행적으로는 이 수라고 표현을 했죠. 수라고 하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고 하고 겨울이 어떻습니까? 만물이 봄에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잖아요. 겨울에 전부 펴 죽은 듯이 그죠? 북망산천
그죠? 자, 그 여기서 겨우는 지지의 여기서는 우리가 해자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양력으로는 1월달 아니지 11월 이왜 1, 2 축이 1이지 1 그죠? 1, 12 11 이렇게 되네. 그죠? 그다음에 봄에는 여기 이제 봄에는 아까 오행적으로는 이제 목의 운동성이라 했고 표시를 했고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인, 묘, 진을 봄이라 하고 2월, 3월, 4월 그다음에 여름에는 4, 5, 미, 요 5월, 6월, 7월 가을에는 신, 유, 술 8월, 9월, 10월 요건 이제 금의 상태고 금의 가을의 상태 요건 이제 이 화의 이제 여름을 말하다. 저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건 그냥 펼쳐져 갖고 12지지를 요걸 말하죠. 띠, 그죠? 지, 범띠, 우리 알고 있는 토끼띠, 그죠? 용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달이 정해져 있죠. 여기 이제 봄은 어떠? 봄은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을 봄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2월, 3월, 4월을. 이걸 2월, 3월, 4월을 겨울이라 하지는 않잖아요. 이 봄이라 한다. 그 다음에 5, 6, 7월을 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미 계절이다라고 합니다. 3개월 역시 가을도 가을은 8, 9, 10월 신유술 우리 역학적으로는 신유술 그냥 원숭이, 닭띠, 개띠 이제 이렇게 하고 해자축, 돼지, 쥐, 소 이래서 이제 각각이 3개월씩 계절로 나타냈습니다. 계절로 나타내는데 여기가 우리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각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이 글자들 요 4개의 글자들이 4개의 계절에서 마지막 달에 있는 것들이죠. 요 마지막 달에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오행적으로는 토의 오행으로 다 소속되어 놨습니다. 요것과 요 4개가 토의 오행으로. 요 진이란 용을 이야기하는 진이라는 글자와 그다음 개를 이야기하는 술이라는 글자는 양의 토에 배속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양 미토는 그다음에 소띠를 이야기하는 이 축토는 음의 토에 배속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다 토의 오행에 연결되어 있다. 왜 토라 하냐면 토라는 게 아까 천간에서 뭐였습니까? 변화하게 하다.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들도 마찬가지로 지지에서도 현실적으로 변화하게 하다. 그래서 4월에 해당되는 이 진토는 봄에 위치해 있지만, 그죠? 여름으로 보내주고자 하는, 여름으로 변화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야는 토로 배송시켜 놨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 변화하는 것들이다. 그죠? 야들도 여름에 속해 있는 요 미라는 글자도 오류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야도 다시 이야기하면 가을로 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을로 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는 아까 여기서 오행에서 이야기하는 10개의 천간에서 이야기하는 토는 음양을 변화하게 해주는 확실한 뭔가 보이지 않지만 기운의 작용력이 확실히 두드러졌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적 변화예요. 계절적 변화. 또 토도 가을에 끝자는 술도 다시 겨울로 변화하게 해주고 겨울에 끝자락에 있는 이건 야는 다시 봄을 열어주고 이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10개의 천간에서 음양적 변화하는 것과 토에서는 현실적 변화하는 것 차이가 많이 다르죠. 다 토는 토가 아니다. 완전히 야는 오행적으로 보면 보면 계절적으로는 봄인데 오행적으로 구분하라 하면 토예요. 음양적으로 표현하라 하면 양토예요. 야는 뭡니까? 여름에 속해 있는 글자이지만은
오행적으로 하러 가면 음의 토예요. 음토란 말이에요. 음토. 그냥 음토가 천간으로 가면 이게 기토가 되는 거죠. 기토는 다시 이제 음의 토다. 아까 양의 토는 아까 무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야는 어떻습니까?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야는 결국 겨울로 변화하게 해주는 거죠. 겨울로 계속 열매를 달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변화하게 해준다. 그래서 야는 또다시 양의 토라 해서 천간으로 글자를 띄워보면 무토라고 하죠. 축토는 겨울에서 봄을 열어주는 이 축토도 마찬가지로 음의 토로 배속되어 있는데 천간의 글자로 바꾸고 보면은 기토이다. 기토가 음의 토이니까. 이렇게 펼쳐져 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상황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음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음양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 변화 원리를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거기서 차츰 생황사절로 또 자연 상태로 또 d'aut으면 오행적으로 사상적으로 10개의 천간적으로 10이 현실적으로 지지로 계절적으로 요게 이제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음양적으로 변화했는 거고 주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상지수형하고 그죠? 여기 음양 오행론이라는 거죠. 요걸 음양 오행론이 어떻게 우리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음양 오행 상생상극론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다. 명리학의 기본 논리이다.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상태를 그 기호들과 우리 자연 상태와 어떻게 이제 맞물려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안 나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양은 먹고 음이 먹고, 어떤 상태를 양이라 하고, 어떤 상태를 음이라 하고, 그죠? 어떤 상태를 생황사절, 세삭, 그 다음에 오행의 운동성은, 오행의 정신은, 또는 오행의 성정이라고 해요, 이제. 이 목의 것은, 목을 말해봐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 이러잖아요. 나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 목자를 쓰니까. 목을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시작하다 하면 끝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나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 상태의, 그게 이제 목의 성정이다. 뭔가를 자꾸 뭔가를 시작하거나 생명을 첫 출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태를 전부 목이라고 기호를 갖다 붙여 놓은 거죠. 그럼 목을 대해서 이야기해 보러 가면 대개가 다 목은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그 나무라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이야기한 거죠. 그 에너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 기운을 이야기하다. 이제 그렇게 그 음양 오행론이 바로 여기다. 여기에 있다.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면 또 어떻게 나갑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천간과 지지가 같이 붙죠. 우리 갑자, 을축, 그 다음에 뭡니까? 갑을 병이니까 병, 자축, 이 병인 계속 붙어 나가잖아. 그 다음에 정, 묘 계속 붙어 나가요. 여기 이제 다시 제자리에 한 바퀴 돌아오려고 하면 60개가 가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한 바퀴, 이 갑이 한 바퀴 돌았다. 회갑인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갑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이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시간이 작거든요. 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헷갈려요. 뭐냐면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는 양의 글자들밖에 안 붙습니다, 원래. 음에는 음의 글자들이 붙고 양에는 양의 글자들이 붙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갑에 붙는 지지의 글자나 병에 붙는 지지의 글자나 그 다음에 무토에 무, 기, 경, 신, 임, 개가 있으면 여기 양음이지 않습니까?
다 양음, 양음. 양의 밑에는 양의 지지의 글자들밖에 안 붙습니다. 그러니 감 밑에 붙는 지지의 글자들은 병 밑에도 붙고 무토 밑에도 붙고 여기 다 붙는 거죠. 요래 붙죠. 음은 뭐 음만 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오, 해자. 자, 여기 잠깐 볼게요. 해자, 지지 해자는 뭡니까? 여기 뭔지나 여기 요래 보면 요 수지만은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에요. 그죠? 초보자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은 자꾸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 말씀은 내가 아예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 좀 하신 선생님들 이걸 이제 아셔야 되니까 여기도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에요. 그런데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원래 여기 양이니까 천간에 병화가 붙었고 여기는 정화가 요로 붙어 있고 그죠? 여기에는 보면 여기 원래 양에는 임수가 붙어야 되고 음에는 개수가 붙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실질적으로 달리 쓰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쓰여요. 야는 양이잖아. 사화는. 지가 본래는 요 양이잖아요. 지 본래는 양이라 쓰여지면 어디 양이면은 갑사, 병사, 무사 이래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습니까? 없잖아. 을사, 정사, 기사 여 붙잖아. 음에 갖다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임은 음으로 쓰여진다. 본래는 양으로 태어났지 채와 용이 달라서 그렇다. 이걸 이해하잖아요. 저쪽에서 그래. 자꾸 질문을 하세요. 공부를 자꾸 하시면서. 그게 왜 그런지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라. 그걸 모르겠더라. 왜 그러냐. 근데 여기 양은 양을 붙고 음을 갖다 붙여요. 지금 우리가 써야지면 이렇게 써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도 볼게요. 오는 음화잖아요. 오화는 음화인데 오화는 음하면은 음 밑에 을 밑에 을오 웃기죠. 또 정오 이거 웃기잖아. 알잖아. 갑오년 그죠? 그 다음에 병오년 양해가 갖다 붙였잖아. 이 말에는 채, 용 그래서 채와 용이 달라서 그렇다. 그게 유독 화와 수에만 그렇다라는 거죠. 수의 것도 잠깐만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려. 해 양이죠. 양수잖아요. 양수면 임수에 붙어야 돼. 임해 또는 갑해, 병해 이런 게 없잖아요. 해는 어디에 붙습니까? 을해, 정해. 양으로 지 본래는 양이지만 쓰임은 음으로 쓰여진다니. 그 채용이 다르다. 그 다음에 자는 어떻습니까? 자도 여기서는 음이잖아. 자는 음인데 갑자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병자, 을자, 을자가 뭐 입점에 있었습니까? 있잖아. 무자, 양으로 쓰여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채용이 다르더라. 공부를 좀 해보니까 뭐 이상하거든요. 여기서 이상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아셨죠? 지난번에는 예? 발성을 안 하셨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에 했던 거는 예. 사실은 지난 학기에서는 안 했습니다. 네, 예, 지난 학기는 제가 잘 아는데 헷갈릴까봐. 마이너스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넘어가는 경우가 바로 그렇죠. 예, 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좀 이상하다라고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래 이야기하면 또 헷갈리거든. 뭐, 엉망이 체형이 다르고, 어떻게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금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제, 예.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임오라는 그 일주가 아주 세다고 이제 그걸 간여지동이니까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임오일 경우에 오를 이제 채가
원래 그게 사가 갖다 붙어야 되는데 이제 오가 갖다 붙었으니까 예. 그러면은 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이죠. 쓰임이 다른데. 쓰임이 예. 틀려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본래 남자로 태어났지만 하이브리드. 그러잖아요. 이쪽도